인도가 이스라엘제 벙커버스터를 100여 발 추가로 도입한다. 지난 2월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은거지를 폭격할 때 사용한 그 벙커버스터다. 러시아 매체 알트는 인도가 벙커버스터 재고 확충을 위해 스파이스-2000 벙커버스터를 100여 발 구입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금액으로 약 4,320만 달러어치다. 스파이스는 스마트 정밀 타격 비용 효과가 크니 머릿 글자를 딴 것이다. 이 폭탄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생산한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인도 공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벙커와 빌딩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이 폭탄의 사거리는 60km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비용 경로를 조정하는 만큼 정밀도가 3m일 만큼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 유도, 투하 후 망각 타격, 전천 후 정밀 타격 등이 가능하다. 무게는 453kg, 907kg, 113kg 등 세 종류다. F-15, F-16, 미라지 2000이 탑재한다. 미라지 2000은 인도군이 보유한 항공기다. 인도군은 지난 2월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은거지를 907kg짜리 스파이스 벙커버스터로 폭격했고, 파키스탄군이 다음날 응전하자 인도공군은 파키스탄 F-16을 격추했다. 이후 양국은 날선 설전을 벌였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이 인디아를 공격하도록 허용한다고 비난하면서 모든 핵무기의 어머니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파키스탄은 인도가 결의를 시험한다고 경고했다. 푸틴 세계 경제 성장 방해 시진핑 반세계화 조장 트럼프 비판 의기투합.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일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포럼 전체 회의에 참석 연설했다. 푸틴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했다.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나르는 해저 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2 건설에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 제품의 폐쇄를 추진한 예를 들면서 경제 이기주의는 분쟁을 낳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정 하이테크 제품을 옥죄려는 움직임을 디지털 시대의 하이테크 전쟁이라고 정의하며 신기술의 독점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 제품의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미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반세계화와 패권주의, 강권 정치가 대두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기치를 분명히 해 다국 간 무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 주석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피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한 푸틴 대통령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교섭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유엔의 구테러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3. 한미 북핵 수석 19일 미 싱크탱크 공개 연설 대북 메시지 주목.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19일 미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민간 행사에서 나란히 공개 연설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북미 협상 교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공개 연설을 통해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19일 워싱턴 DC에서 동아시아 재단과 개최하는 전략대화 행사에서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기조연설을 맡는다고 7일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 본부장이 미국에서 하는 첫 공개 연설이자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공개 연설 무대를 활용,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동시적, 병행적 진전과 관련해 유연성 있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세계선법을 압박하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공개 연설 계기를 활용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확보된 대화의 동력을 이어나갈 유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의 컨퍼런스에서 오찬 강연을 하기는 했으나 비보도를 전제로 한 강연이어서 언론 보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은 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 역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미 협상 재개의 필요성과 이를 촉진할 방안에 대한 내용을 기조연설에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행사에 참석, 폴라 도브리안스키 전 미국 무차관과 오찬 대담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바른미래당 박선수, 정의당 김종대 등 여야 의원들도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돌파구 마련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벌인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유호, 아미 베라 의원 및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토론에 참석한다. 4. 트럼프, 내주 멕시코 관세 부과 앞두고 합의 가능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 합의에 이를 기회가 있다면서 거듭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멕시코와 4일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10일부터 멕시코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율은 5%로 시작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다. 유럽 방문 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만약 우리가 멕시코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즉시 농축산물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이라는 대목 다음에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덧붙인 뒤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합의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멕시코의 미농산물 구매 확대를 요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멕시코는 월요일에 5% 수준에서 관세 지불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합의는 멕시코가 미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도 이민 문제를 둘러싼 다툼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로선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마크 쇼트는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대통령이 주말에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